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국 시장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에 점차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나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 S&P 500 지수도 역시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전해지면서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의 상승세는 꽤나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무려 4.25%를 넘으면서 7월 26일 이후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역시 작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향방을 찾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이슈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관련주들도 일제히 움직이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대규모 감세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를 하게 되면은 이 재정에 적자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이 미국 재정의 적자로 인해서 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까, 또 국채를 발행한다면 이 국채 금리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연일 금리는 상승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도 미국 국채를 얼마 전에 샀었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국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 전엔 좀 좋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서 좀 빨간불 켜는 국채 금리의 상황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면에 이 와중에 눈에 띄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장중에 1.98%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이 끝나고 나서 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3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건데요. 이 테슬라의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이유는 굉장히 마진율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 이 CEO는요,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설명회에서 내년에 전기차 매출 성장률 20에서 3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긍정적인 그런 발언까지 더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외 거래에서 테슬라 무려 12%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테슬라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고요. 이후에 국내장에서도 좀 2차 전지가 훈풍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한껏 모이면서 오늘 장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국내 증시 희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이 미증시 영향을 너무나도 이제 크게 받기 때문에 항상 좀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초 설계가 좀 부족함이 아닌가 싶은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비슷한 테마 장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저도 혜림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이 테슬라를 가지고 2차 전지주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테슬라 이 저의 애증의 종목이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내 증시가 이렇다 할 이 상승 섹터가 없기도 하고 좀 비슷한 테마 장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어제 이미 사료, 드론, 아파트 이런 얘기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테슬라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 좋은 소식 있었던 거 말씀해 주시면서 시간에서 12% 폭등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지분을 조금 소폭 가지고 있어서 좀 잘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3분기에 이 선방하는 실적을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3분기 매출이 251억 8천만 달러로 이 컨센서스로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72센트 기록하면서 당초 시장 예상치인 58센트는 크게 좀 웃돌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 전기차 회사인 만큼 이 탄소 규제 크레딧 매출에 힘입어서 이렇게 순이익이 급증을 한 건데요.
시장이 이 테슬라가 실적 악화를 딛고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좀 마련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또 4분기에는 강력한 인도량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또 내년에 긍정적 흐름을 보일 거다. 판매량이 성장세를 계속 지속할 거다라면서 이제 긍정적 발언을 한 데서 조금 더 이 미국 시장에서는 좋은 바람을 불어넣어 줬는데 우리 시장에도 조금 훈풍이 불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보면 초반에는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장 후반 들어서는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0.87% 이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요즘에는 이 테슬라의 좋은 호재 소식, 이 좋은 소식들이 자율주행 섹터로 조금 눈을 돌려가고 있다. 2차 전지주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율주행 섹터가 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 오늘 그 의견을 좀 반영하는 듯한 주가 흐름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미미한 상승세를 보였다면 HL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L만도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차량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8.32% 이런 오늘 같은 파란 장에서는 좀 큰 소식이 아닐까, 좀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장 마감까지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8.32%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테슬라 또 이야기해주면서 2차 전지까지 폭넓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왜 테슬라가 애증의 종목인가요? 애증이에요. 돈을 넣으면 내려가고 좀 다 그렇지 않나요? 매수하니까 내려가고 매수하니까 빠지고 매도하면 폭등하고 그렇죠. 이랬나요? 어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림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네. 매번 얘기하지만 그 타이밍을 좀 잘 보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요? 제가 뭐라고. 근데 어제는 제가 새벽에 늦게 잤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살짝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를요? 아니요, 엔비디아 말고 테슬라 추가 매수를 하고선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빨간불인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본인만의 비결을 안 알려주시고 그래서-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팔지를 못한 채로 지금 장이 끝나가지고 오늘 5시에 네. 이제 프리마켓 뭐 그런 거 이제 열리고 나면 팔고 이번 달 다가오는 달에 이제 월세를 내야겠다. 월세까지는 네. 확보를 해놨습니다. 테슬라 그러면 성장 가능성을 좀 더 보진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좀 이렇게 미비한 존재고요. 그냥 저는 소소하게 네. 거기서 수익을 얻고 있는 개미 중에 개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개미죠. 네, 그렇다면 오늘 장 이렇게 또 이야기해볼 내용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아연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저는 경영권 분쟁 테마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고려 아연인데요. 최근 고려 아연은 MBK 영풍연합과 고려 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며 지분 경쟁을 벌였죠. 이런 경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주가가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29.91% 오른 110만 3,8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남은 유통 주식을 차지하려는 지분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투자자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주가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를 기록했습니다. 경영권 분쟁 전 40원을 웃돌던 우리 고려아연이 시가총액 순위도 오늘 1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영풍정밀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영풍도 소폭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아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아까 언급해 주셨다시피 시가총액도 오늘 급등한 덕분에 40위권 순위에서 순식간에 14위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좀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나지 않고 있고 법적으로 소송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장에서 오르는 테마 또 열심히 찾아보셨다고요? 네, 정말 찾기 어려운데 항상 박박 긁어서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K 방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테슬라 소식처럼 오늘 또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죠. 이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오늘은 윤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원전과 방산 그리고 인프라 협력과 더불어서 최근 또 좀 무서워요. 이 북한의 파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러시아 파병 문제도 이 러우 전쟁의 확전 양상을 좀 키워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상황에 대한 이 공동 대응 방안도 두 대통령이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윤 대통령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사업장을 방문을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이 폴란드 해군 사관학교장은 어제 한화오션 사업장을 또 찾아서 잠수함 사업을 협의한 걸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이 방산주에 점점 더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 이 K 방산주 흐름 좀 좋았잖아요. 계속해서 해림 아나운서가 언급을 좀 해주셨었는데 이 전반적인 고공행진장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오늘은 이런 장 속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면요.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소폭 상승해서 0.27%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줬네요. 네, 방산주 이 최근에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선방해주고 있는 게 바로 방산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폴란드 대통령과 이제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만남을 가지면서 관련한 주가도 움직였는데요. 오늘 만남 후에 좀 여러 가지 계약을 맺으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그만큼 뛰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와 국내 증시, 미증시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수들의 돈 잘 버는 비법을 알아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시장 체크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의상은 붉은색이지만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낙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2600선 회복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12시 21분쯤 2600선을 찍었으나 이후로 점차 하락세 보이며 전일 대비 0.72% 하락한 2581.0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장중 742.7%의 최고 지수를 찍었지만 계속해서 하락을 하며 전일 대비 1.42% 하락한 734.5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수급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더니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코스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6,104억 원 팔아냈고 기관 또한 534억 원 팔았습니다. 개인 홀로 629만 5억 원 차자세를 내며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757억 원 팔아냈고 기관도 924억 원 팔자세 냈습니다. 개인 홀로 1,761억 원 사들이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을 제외한 모든 종목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4거래일 만에 상승하더니 오늘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6만전자에서 더욱 멀어졌습니다.
전일 대비 4.23% 하락한 56,6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이 영향동에 1.12% 상승한 19만 8,200원에 마감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테슬라의 호실적에 힘입어 0.87% 상승해 40만 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과 KB금융은 오늘까지 하락을 하며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0.11% 상승하며 18만 5,900원에 형성했습니다. 다만 KB금융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며 1.17% 하락한 9만 3,200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대장주인 알테오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39% 상승한 38만 2천원 마감했습니다. 니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는데요. 2.42% 상승해 13만 1천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에코프로 형제가 조금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 3.45% 하락하며 15만 6천원에 마감됐고요. 에코프로 역시 2.5% 하락하며 7만 8천원에 마감됐습니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하락을 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2% 하락한 12만 4,200원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를 하며 대형주 위주의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좀 기분 좋게 시황 전달하려고 오늘 이렇게 빨간색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요. 좀 진한 핑크 입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 좀 좋지 않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2% 하락하면서 특히 오후로 가면서 좀 낙폭을 키웠습니다. 2,581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2% 더욱더 하락폭이 컸습니다. 734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수급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하는 포지션을 나타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좀 지수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정말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4.23%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또 한 번 썼습니다. 56,600원에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이기도 하지만 특히 외국인이 지금 32일 동안 연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코스피 지수 상승에 좀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향이 끼쳐진 장에서도 저희는 오르는 테마들 저희 찾아봐야겠죠. 오늘 장 어떻게 테마 찾아볼까요? 네, 너무 아쉬워요. 옷도 이렇게 다 붉은색 계열인데 그쵸? 이렇게 파란 장에 좀 힘내줄 만한 이 노래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혜림 아나운서님 혹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오늘요? 네, 촬영장 오실 때. 오늘 운전해서 왔어요. 운전할 때 좀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졸리잖아요. 네. 졸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오늘 이 해외 클럽에서 이 노래를 다 같이 떼창을 하면서 이렇게 신나게 노는 영상이 지금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잠깐 듣기로는 이 노래 들으면서 오셨다고. 들으면서 오긴 했는데 네. 너무 여러 곡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으나 제가 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네, 알려주실 바로 거예요, 노래? 노래요? 노래 어제 부르셨더라고요. 다른 아나운서님이. 네. 이 세계경제TV 경제잡학사전 우리 아나운서들도 이 조회수의 한 몫을 아마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아파트, 로제 씨가 부른 거죠. 아파트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흥행 소식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 씨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YG사의 음원 유통을 맡고 있는 YG 플러스의 주가가 나흘째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 YG 플러스 어제보다 15.12%가 또 올랐어요. 그래서 앞서 지난 21일, 22일 연이틀 상한가 기록을 하고도 어제 10.51%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이면서 지치지 않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런 좀 현상들이 다른 섹터에도 자꾸 비춰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아파트 얼마나 고층이길래 죄송합니다. 이 아파트 지난 18일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음원 플랫폼 이 멜론에서 실시간 차트 탑 100에 1위에 오른 이후에 계속해서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데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또 브루노마스와 이 협업을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가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 부동의 자리를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네. 이 로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YG 엔터테인먼트에 있던 프로듀서가 새로 만든 레이블, 더 블랙 레이블인가요? 거기로 이제 들어왔고, 이번에 음원 유통을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맡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신곡 아파트가 제2의 강남 스타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뮤비가 나온 지 5일 만에 1억 뷰를 찍기도 했고요. 스포티파이에서 음원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 스포티파이에서 나온 음원 성적을 가지고 또 빌보드 싱글 차트의 이 점수를 뭐 가산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빌보드에서도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하반기에 여러 이슈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또 다른 테마 저희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연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저는 또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주죠.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죠. 무려 분기 사상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의 효자 상품,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의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1.12% 상승하며 19만 8,2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반도체 만년 2등으로 불렸던 SK 하이닉스, 과연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3분기 이익을 발표한 만큼 반도체 업계의 위상이 뒤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깜짝 주가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요. 이 주가는 실적에 비해서는 그다지 오르지 못해서 약간은 실망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1%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도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묶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요. 어제와 거의 비슷하게 오르는 테마만 쭉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언급해드렸듯이 뭐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방산주 아니면 뭐 반도체 일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고요. 드론주도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오르고 있습니다. 이 드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뭐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걸로 재미있는 놀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 국방부가 이 드론을 가지고 폭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전에 배치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론 관련주 어제 전반적으로 뛰었었는데요. 오늘도 또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드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작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이 기업의 주가의 좀 가치도 작아서 이 오르긴 올라도 좀 접근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콤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 오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혹시 또 다른 테마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저는 또 로봇 관련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엔젤 로보틱스인데요. 엔젤 로보틱스는 2017년 설립 후 의학과 공학을 결합한 기술을 통해 웨이어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공동연구팀이 워크원 슈트 F1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워크원 슈트는 하반식 완전 마비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웨이러블 로봇입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는데요. 하반식 마비 중에서도 중증도가 가장 높은 완전 마비 레벨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4.05% 상승한 24,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도 뭐 일부 종목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로봇, 왜 로봇에 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오늘 로봇이 그렇게 주목을 받진 않았었는데, 시장에서. 네, 왜냐하면 오늘 SK 하이닉스가 워낙 큰 소식을 전해오고 고려아연도 황제주가 된 만큼 조금 더 사소한 그런 특징주 한번 잡아봤습니다. 좀 고려아연이랑 뭐 이런 SK하이닉스 좀 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사소한 애들도 좀 챙기겠다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오늘 엔젤 로보틱스를 한번 가져와 보셨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희영 아나운서는 오늘 어떤 테마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그 고려아연은 황제주로 등극을 했다고 오늘. 그런데 이제 좀 옆에 이 신화주 종목들까지 챙겨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좀 대장주들이 활약을 해줬던 제약바이오주가 오늘은 좀 좋지 않았잖아요. 저도 조금은 좀 옆에 있는 종목 챙겨보려고 한 가지 종목 가져왔는데 다들 허리 괜찮으세요? 허리요? 네. 아프냐고요? 네, 아프지 않으세요? 허리 맨날 아프죠? 저희가 그쵸. 갑자기 아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꼿꼿하게 항상 허리를 세워서 앉아 있기도 하고 저는 뭐 나이가 나이인지라 조금은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LNK 바이오, 바로 이 FDA 허가 신청을 한 이 블루엑스 시리즈가 요추 통증, 이 요추의 척추 임플란트에 관련된 약품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 FDA 신청에서 허가 완료까지 불과 30일 만에 이뤄진 결과로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발표가 나면서 오늘 상한가는 아니지만 29.55%가 상승하는 이렇게 큰 상승폭 보여주면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기존의 높이 확장형 케이지 제품 4종을 업그레이드하고 2종을 또 추가를 했다고 해요. 이 말인즉슨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진 이 제품 라인업을 구성을 해서 이 허리 임플란트에 조금은 좀 더 획기적인 기술로 인증을 받았다는 걸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NK 바이오 오늘 장 초반에는 파란불 켰었다가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FDA 승인 전해지면서 빠르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척추 임플란트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가 이 치아에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척추에도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기술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 척추에까지도, 척추 건강에까지도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임플란트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도 잘 몰랐었는데 처음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해 준 소식은요. 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홍제동 개미마을에 드디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이 또 동작구 사당동 일대도 함께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지난 21일 열린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과 동작구 사당동 일대를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홍제동 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무허가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석축 붕괴 위험과 함께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정비가 시급했던 곳인데요. 2006년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후 여러 차례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낮은 사업성 등으로 무산되었었습니다. 서울시는 홍제동 개미마을과 인근의 문화마을 그리고 옛 홍제 4정비 예정구역을 통합해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곳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재개발 사업을 통해 개미마을 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홍제동 개미마을 좀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당동 일대도 재개발한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동작구 사당동 63-1 일대도 함께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었고 기존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중첩되면서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정으로 사업 주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각각의 구역으로 정리되었고 재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말까지 용역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권에서도 모일 때 뭐 사당에서 보자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가 좀 재개발이 되게 된다면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소식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이미 입주가 끝난 지역조합 주택에서 부당 제명 그리고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10년 넘게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A씨는 자신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입주권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자님 전해주시죠. 예, 제보자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동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토지를 현물 출자했지만 입주권을 받지 못했다며 조합장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약속대로 입주권을 받아야 했지만 조합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던 중 2013년에 불법적으로 제명되었다며 이후 국세청 공동사업자 명단에서도 삭제되고 33평형 아파트에 대한 권리도 여전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의 주장으로는 조합 측에서 허위로 작성한 분담금표를 근거로 본인을 분담금 미납자로 몰아갔고 이를 이유로 제명하고 소송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4년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지만 조합 측은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A씨는 조합 운영진이 의도적으로 중요한 문서를 은폐하고 자신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당시 조합장이던 B씨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소송에 휘말린 일은 없지만 경험은 없지만 이렇게 법적 다툼이 10년여가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치는 일일 것도 같아요. A씨와 조합 간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함께 알아볼게요. 다음 소식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가계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는 마이너스 28로 3분기보다 더 낮아지면서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최저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문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와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이 꼽히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었던 규제를 신용대출에도 확대 적용함에 따라 가계대출 전반에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정책적 지원의 영향으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태도지수는 3을 기록하며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에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관련된 기사도 접해봤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좀 있는데 오늘 이 소식은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대출이 필요한 분들 입장에서는 또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좀 늘어날 것 같지만 반면에 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중소기업 대출은 운전자금 확보와 정책 지원의 영향으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가계대출은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4분기 가계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8로 전분기 28에서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는 대출 심사 강화,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가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용도 자금,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일반 대출 수요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부의 이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계속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가계의 부담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출 규제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재개발 소식 함께 다뤄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이재우 기자와는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전반적인 주식 이야기부터 부동산 이야기까지 폭넓게 한번 다뤄봤는데요.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